안녕. 톡톡 이야기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개요 톡톡을 진행하고 있는 발달 매거진 발행인 우채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사업체를 위한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이 직장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하고요. 그들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가이드북입니다. 함께 웃는 재단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과 당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웃는 시리즈를 출판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책으로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를 번역 출판했습니다. 먼저 출간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웃는 재단 조아라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발달장애인 가족과 당사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가이드북 함께 웃는 시리즈를 출판해 오고 있습니다. 함께 웃는 시리즈 1편과 2편 출판에 이어 3편 출판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중에 자폐인들을 고용하고 계시는 한 사회적 기업 대표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함께 일하고 계시는 자폐 직원들께서 업무 능력도 뛰어나시고 성실하긴 한데 좀 이해 안 되는 면들을 보이실 때가 있으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현타가 왔어요. 저희가 기업체에 왜 발달장애인은 고용을 안 해주는지, 왜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찾기가 그리 힘든지 속상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자폐성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알리는 일, 그리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게 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는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즈음에 마침 아이날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이주연 원장님과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님께서 이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 책이야말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책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자폐인 근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서이고요. 직장 생활에서 비장애인들이 자폐인들과 근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해당 상황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전체를 읽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며 참고하기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 직장 동료, 취업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자폐 직장인 취업 준비하시는 자폐 당사자나 부모님들께도 직장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자폐 직장인들이 동료들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서 점차 기업의 자폐인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 책을 직접 번역하신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전상신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참 저도 좋습니다. 영상에 참여하는 것이 제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네, 전혀 떨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목소리가 좋으셔서 더 기대가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0대 자폐성 장애인 청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취업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직장에 적응이 힘들어서 이직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직장 적응도 힘들고 그리고 취업 기회 자체가 좀 많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취업 기회 자체가 상당히 적죠. 그리고 일자리 자체도 상당히 적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인들이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자폐성 장애인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취업을 할 때 이것이 아르바이트가 됐든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아니면 풀타임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어떠한 유형의
고용도 경험하지 못한 비율이 자폐성 장애인들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라던가 이런 복지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실태조사를 해요. 근데 작년에 2020년에 보고된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우리 장애인들의 진로 방향 등을 살펴봤었을 때 자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 8.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사실은 5.5%는 우리 보호작업장이라던가 근로사업장 이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대부분이 취업이 되어 있고 그냥 민간 사업체 같은 경우는 약 2.몇 % 정도만이 이제 취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는 다른 장애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취업 기회가 많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늘상 하는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아니면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사회인 우리 전반적 사회 인식에 대한 개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폐성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가 적은 것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많이 낮은 것도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자폐, 장애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떤 능력이 되게 낮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 자폐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자폐다, 장애다라고 하는 선입견에 어떻게 보면 또다시 갇혀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취업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취업을 했어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업무적인, 직무적인 능력만을 요구하지는 않죠. 관계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고 그 회사라고 하는 낯선 환경,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능력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자폐인들은 어떠한 관계, 그렇죠? 상황적 맥락 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 이해하는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고 더불어 타인의 감정, 정서 이런 부분들에 공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가져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업무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실패하다 보니까 취업을 해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동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나 어떤 갈등이 생긴 경우가 있겠군요. 비장애인 동료들과 자폐성 장애인이 서로를 오해하면서 갈등이 자꾸 생기다 보면 직장을 사실 오래 유지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네, 자폐인 당사자들이나 부모, 또 가족들도 원활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업무 처리에 대한 어떤 작업지도 이런 지원 외에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조사 연구들을 통해서도 우리 자폐인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인관계라던가 의사소통을 꼽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깐 여기서 짚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조사한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이라고 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자폐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느낄 때 그런 직장에서 고용주나 동료가 이 발달장애인 취업자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많다. 잘 이해받고 있다, 배려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긍정적인 것이 78%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의외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응답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관리자, 동료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장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그렇죠. 자폐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이시죠. 그렇다 보니까 잘 적응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것들이 대상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 불리는 그런 고기능 자폐인들 아니면 아스퍼거 증후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보호작업장 등이나 이런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자폐인을 잘 이해하는 업무 환경이 아닌 그 일반적인 일터에서 일하는 자폐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기능 자폐에 해당되는 경우가 참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폐인마다 어떤 면에서는 고기능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 책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자폐인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취업 이후의 어려움들이 제시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취업 전에 학년기부터 계속 겪어왔던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에서 이제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고기능이기는 하지만 그들 또한 자폐이죠. 그래서 똑같아요. 뭐 이렇게 중증이든 그렇지 않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적응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셔도 이제 도움은 되실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누적된 어려움인 거예요. 이들이 어느 날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이 아니라 어린 시기부터 특히나 고기능일수록에 말도 잘하고 뭐 어떨 때는 공부도 심지어 공부도 잘하는 이 아이들이 왜 장애야? 라고 이제 바라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들을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장애로서 어쩌면 자폐로서 수용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그런 관계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어린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누적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인기에 와서 직장 생활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직무보다는 그런 동료와의 관계, 사회 적응, 회사의 적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직장 생활을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신경 다양인, 신경 전형인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용어를 이해하고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이 자폐성 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신경 다양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더불어 신경 전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폐는 우리 이렇게 정신장애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이제 체계가 DS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DSM에 따르면 대표적인 신경발달 장애 중 하나가 바로 자폐입니다. 즉 어떤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뇌발달의 지연이나 어떤 손상으로 나타나는 장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 다양성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디스오더라던가 핸디캡이라고 하는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 발달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아니면 장애다, 손상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다양하다.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다 더 존중하고 포용하는 어떻게 보면 자폐를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또 역으로 우리 장애인들, 그 자폐인들이 비장애인들을 신경 전형인이다 그럼 니네는 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인이든 전형인이든 그저 다양한 삶의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폐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무엇이 정상이다, 아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롭고 다른 사람이니까 비장애인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자폐인을 이해하는 폭이 정말 넓어질 수 있겠습니다. DSM-5에서는 자폐의 특성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제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명명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자폐는 워낙에도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단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가 바로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준거 안에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하위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준은 있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상은 스펙트럼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폐라고 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립을 원하는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싫어하고 안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자폐인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또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고 누군가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고 이러한 자폐인들도 있습니다. 친구를 좋아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자폐인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자폐인 하면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을 무조건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오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다 다를 거예요. 각각. 그것처럼 자폐도 마찬가지예요. 진단 기준 안에 들어가서 분명히 자폐라고 하는 진단을 받긴 했지만 우리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어떠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던가 의사소통한다라던가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서툴르죠. 그리고 질적으로도 달라요. 그렇지만 이러한 공통점, 예를 들어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자폐로 진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각자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폐인들을 바라볼 때 자폐라고 하는 하나의 틀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성향, 더불어 자폐라고 하는 특성, 이걸 조금 분리하면서 접근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성향은 존중해주고 자폐적, 장애적 특성은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각 개인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고요. 역시 자폐인 개개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자폐라서 다 이래 뭐 이런 선입견에서도 많이 벗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에서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폐는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양한 잠재된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고유의 개인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잘 우리가 찾아내서 그 잠재되어져 있는 강점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 자폐인들도 그렇죠, 직장에서 잘 적응하는 그런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저자들이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이걸 번역한 저희들도 사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사업체를 위한 가이드, 이 책의 구성과 그 간략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은 우리가 이제 자폐성 장애에 관련된 책이다, 이런 걸 주제로 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당사자들을 위한 훈련, 교육하는 내용들의 책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서가 다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폐인들을 만나게 되는, 함께 일하고 있는 비장애인들,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이들과 함께 지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주변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폐성 장애인을 직장에서 만나는 비장애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책에서 보면 자폐인들이 직장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이나 말, 업무 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무엇 때문에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굉장히 재미있게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폐인데 직장에서 이 자폐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런 예들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그냥 없애야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왜, 그런 행동들을 왜 하는지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굉장히 쉽게 행동 특성, 원인, 그리고 지원 방법, 이렇게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책 구성을 보면 크게 4파트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파트는 도입입니다. 그래서 도입에서 직장에서 보일 수 있는 자폐인들의 어떤 일반적인 행동 특성, 그리고 장애 진단 여부, 그리고 아까 진단을 얼마나 공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책에선 다루고 있어요. 회사에 이 사람의 진단명을 오픈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자폐성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죠. 사회성. 그래서 사회성에 대해서 굉장히 긴 내용을 한 챕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의사소통의 그런 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직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실질적인 예를 재밌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기 관심사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혐오스럽다고 안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들도 계속 또 쉬지 않고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들. 이게 이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이들의 업무 수행, 직장에 대한 안내서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지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에 대한 어떤 조직화, 아니면 시간 관리,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자폐인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왜 그런 어려움을 보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폐인들이 돌발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요. 구조화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근데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죠.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서 원래 의도된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 자폐인들은 내 방식을 고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집장이다, 이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고집장이고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려워요. 안 돼요. 그래서 자폐로 진단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해라. 그리고 이렇게 접근해라. 라고 그런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감각. 자폐인들의 감각의 비정상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사회자님이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공익광고협회에서 나오는 라디오 광고를. 지하철 소리요? 맞아요. 자폐라는 세상에서는 휴대폰 벨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질러도 먼저 안심시켜주세요. 도로의 소음이 전투기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흥분해도 먼저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이해해주세요. 자폐는 작은 소음도 큰 자극으로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뭐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 자폐인들이 갑자기 생각지 않은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런 감각의 비정상성 때문에 나타날 확률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 책에서는 마지막 파트에 많은 페이지를 그쵸, 소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런 조명들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지, 이들의 자리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아주 세심한 것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자극들조차도 우리 자폐인들한테는 적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방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과 도움, 이해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안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의 구성을 보니까 자폐의 특성에 대해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폐의 특성이 이렇고 이런 힘든 점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나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자폐인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폐의 특성 때문이고, 자폐에 대해 좀 더 이해하면 서로 이해하고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 참 잘 썼다. 그러니까 이 책이 약간 구어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어체로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반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나 인성의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골탕 먹이려거나, 그래서 일부러 무관심하게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의도적이고 계산적으로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져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바로 자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 이질적인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말 계산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순수하게 타인의 시선을 인식했다면 못할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나타나는 행동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문장만으로도 참 훌륭한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같이 잘 알고 있는 저희들만이 아니라 그런 일반 동료들이 이해하고 지원한다면 최소한 그러한 서로 간의 오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어질 것이고 가장 합당한,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을 위한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자폐인들과 일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뭐지? 저 사람 왜 벽 같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자폐인들의 행동이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언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왜냐하면 자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펙트럼이거든요.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대상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말들 그걸 한번 리스트를 싹 다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챕터 어딘가에 그 행동들이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폐에 대한 개론을 읽고 보는 것보다 한 개인을 알고 그거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찾아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내 직장 동료, 자폐 동료를 위한 개인 매뉴얼이 생기는 거죠. 정말 좋은 팁이고요. 먼저 동료의 특성을 이해해보고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 방법을 활용한다면 훨씬 서로에게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자폐인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능하다는 거거든요. 이 책을 자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면 회사 내에서 자폐인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는 그런 직장 동료들과도 일단 잘 지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우리 자폐인들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깨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실한 부분, 성실한 직원, 능력 있는 직원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피지기 썼을 때 지피에서 그게 자폐라고 생각을 하면 자폐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내가 그걸 어떻게 수용해 줄 수 있는지 나를 이해한다면 자폐인도 그리고 그들 옆에 있는 주변인들도 서로 위태롭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서로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백전불태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이 책 번역하시면서 특별히 느낀 소감 있으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 교육에 더 많이 집중해 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저도 자폐인들 상담이나 교육을 하면서 부모 교육들을 해왔지 그들과 함께 일하는 주변인들에 대한 입장을 별로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굉장히 필요성은 크게 느끼고 있었죠. 근데 그 필요성을 이 책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고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다만 하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직장 생활에 대한 책이에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번역서잖아요. 그래서 국내 직장 생활의 실정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용하고 활용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 생활, 우리 문화, 우리 사회 문화에 맞는 그런 책들이 어서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불어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 특수교육에 입문했을 때보다는 자폐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고 그쵸, 맞아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 길은 멉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자폐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찾아보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은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사업체를 위한 가이드 책 소개를 이 책을 번역하신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전상신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좋은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